등교 계약을 해서 이미 수업 시간에 이 부분을 배웠지만 그래도 집에서 공부를 하면서 혹시 다시 듣고 싶을 수도 있잖아. 그래서 특별히 따로 이렇게 녹화를 해 놓을게요. 지금 녹화하는 이 부분은 출결 체크에는 들어가지 않으니까 원하면 듣고 아니면 안 들어도 됩니다. 등교 계약해서 12번 프린트를 처음 나눠줬고 그 12번 프린트에서 1단계, 2단계, 3단계까지 배운 내용을 등교 계약 때 정리를 했거든. 1단계는 이제 등가속도 운동에 대해 집중하는 부분, 2단계는 F는 MA, 1단계에서 질량 M이라는 그 물리량이 추가돼서 붙은 힘에 대해서 집중하는 부분, 그 다음에는 2단계에서 배운 힘에다가 이동거리를 곱해서 새로운 1이라는 물리량에 집중하는 부분인데 지금까지 온라인 계약을 하면서 여기 운동량과 충격량 단원까지 우리가 공부했거든. 그럼 이제 등교 계약을 한 이후부터는 3단계부터 나가고 프린트로 치면은 프린트 12번 뒷부분 1 단원이 나오는 부분부터 이제 3단계 시작인 거야. 자, 1 영어로 뭐니? 워크. 그래서 워크의 앞글자를 따서 물리량은 W로 할 거고 2단계에서 배웠던 힘에다가 뭘 곱해줄 거냐? 이동거리를 곱할 거야. 이동거리. 힘은 이렇게 방향을 꼭 표시해줘야 되는 물리량이었고 이동거리는 방향이 필요 없는 물리량이야. 따라서 얘는 방향이 필요하고 이동거리는 방향이 필요하지 않아? 그렇다면 1은 방향이 필요할까? 보통 F는 MA에서 가속도는 방향이 필요한 물리량이었으니 힘도 방향이 필요한 물리량이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얘는 그렇지 않아. 1은 방향이 필요하지 않은 물리량이야. 왜냐하면 힘 이동거리 곱해서 1이라고 정의를 내렸을 때 그때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일치할 때만 1이라고 인정을 하기로 물리학 1에서는 정의 내렸거든. 자, 지금 힘이 오른쪽으로 향하고 있고 이 힘에 따른 이동거리의 방향 여기 그냥 S가 아니라 델타 S라고 하면 더 맞겠다. 이동거리니까. 그냥 S는 위치잖아. 그래서 여기부터 여기까지 위치와 위치 사이에 이 사이를 이동거리라고 하는 거지.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둘 다 오른쪽이야. 이럴 때만 1이라고 인정을 하기 때문에 굳이 얘네 둘이 방향이 일치할 때만 1이라고 하는 거기 때문에 1은 굳이 방향을 얘기하지 않는 물리량입니다.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일치하지 않을 때도 있어. 예를 들어 우리가 캐리어 같은 거를 끌 때 우리는 캐리어를 약간 위쪽으로 사람이 이렇게 잡아당길 때 캐리어의 그 손잡이 부분을 위쪽으로 향해서 이렇게 위쪽으로 끌어당기는데 실제 캐리어의 이동하는 방향은 이렇게 굴러갈 거란 말이지. 그러면 힘은 위쪽이고 실제 이동거리는 오른쪽이니까 얘네 둘이 어느 정도 각도 차이가 나게 돼. 이럴 경우에도 계산하는 방법이 있지만 물리학 1에서는 이런 부분을 아예 다루지 않아. 따라서 물리학 2에 가면은 배우거든. 그래서 우리 물리학 1에서는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일치할 때만 1로 인정한다를 기억해 주세요. 그 다음 얘네 단위는 줄을 써. 줄. 사람 이름 줄이라고 하고 대문자 J로 쓰는 거야. 힘의 단위는 뉴턴이고 이동거리의 단위가 미터니까 두 개를 곱한 뉴턴미터라고 얘기해도 1의 단위가 맞긴 맞아. 하지만 뉴턴미터라는 단위가 이렇게 발음하기도 힘들고 쓰기 번거로우니 사람 이름인 줄을 따서 대문자 J로 보통 씁니다. 우리가 2단계에서 여러 가지 힘에 대해서 배웠어. 힘, 대표적으로 배운 거 3가지만 얘기해 볼까? 자, 지구상에 있으면 적용되는 힘, 옳지, 중력. 접촉한 면이 있으면 수직으로 받치는 힘, 수직항력. 줄이 팽팽해? 그러면 장력. 중력은 공식이 있었어, mg. 수직항력과 장력은 공식이 없었고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힘이라 이니셜이 있었지. 수직항력은 normal force N, 장력은 tight tension, 그래서 장력은 T. 이런 식으로 2단계의 중력, 수직항력, 장력에 대한 힘에 대해 완벽히 잘 공부해 놓으면 거기다가 이동거리만 곱하면 1이 되는 거야. 중력이 한 1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 힘 자리에다가 중력을 넣으면 되고 그리고 이동거리를 곱하면 중력이 한 1이 되는 거고 수직항력이 한 2를 구해라 라고 하면은 수직항력을 구해서 F 자리에 넣고 이동거리를 곱하면 1이 되는 거고
장력이 한 1을 구해라. 그러면 여기 F자리에다가 장력을 넣고 이동거리를 곱하면 1이 되는 거야. 여러 가지의 힘을 넣어서 그 힘이 한 1을 구할 수 있다. 이게 바로 3단계거든. 자, 그러면 문제 한번 풀어볼까? 확인 문제 1번. 질량이 2kg인 물체를 가는 위로 이동했고 나는 오른쪽으로 이동했어. 그때 사람이 물체에 가한 힘을 물어봤네. 이 물체한테는 지금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고 있어. 지표면에 있으니까 당연히 중력이 작용하고 있겠지. 중력 가속도를 10m/s 제곱이라고 편하게 해볼까? 자, 그럼 중력은 공식이 있었어. mg 2 곱하기 10 하면은 중력이 20N 작용하겠지. 얘도 지구상에 있으니까 중력이 20N 작용할 거야. 그리고 사람이 뭔가 중력에 20N이 작용하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지구 속으로 처박히지 않는 이유는 사람이 손바닥으로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지. 손바닥을 접촉시켜서 받쳐주고 있기 때문이야. 따라서 사람이 이 물체에 작용하는 힘은 수직항력이고 20이 되겠지. 사람이 물체를 받치는 힘은 똑같이 20이 될 거야. 그럴 때 우리는 중력, 수직항력, 또 장력 여러 가지를 배웠지만 지금 이 상황에서는 물체가 줄에 매달려서 줄이 팽팽하거나 이러지 않으니까 장력은 적용되지 않겠다. 그때 사람이 물체에 가한 힘을 물어봤네. 1번은 사람이 물체에 가한 힘. 중력일까? 수직항력을 물어보는 걸까? 옳지. 사람이 물체를 받쳐주는 바로 수직항력에 대해 물어보고 있는 게 1번 아니겠어? 이 물체는 중력도 작용하고 수직항력도 작용하지만 1번 문제는 수직항력을 묻고 있는 거니까 수직항력만 대답해주면 되겠다. 가번도 수직항력, 나번도 수직항력 20N. 그래서 1번 정답은 같다라고 하면 되겠다. 같다. 둘 다 수직항력은 20N으로 같다. 2번. 사람이 물체에 해준 일은 일 공식 뭐였지? 힘에다가 뭘 곱한다고? 이동한 거리를 곱하고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같을 때만 일로 인정한다고. 그런데 가상황은 위로 5m 이동했어. 위로 5m 이동했어. 나는 오른쪽으로 5m 이동했어. 그렇다면 힘과 이동거리를 곱할 때 가는 마음 편하게 20 곱하기 5, 힘 곱하기 이동거리를 해도 되겠다. 그렇게 하면 100줄이지. 힘 곱하기 이동거리 20 곱하기 5. 나 상황도 똑같이 20 곱하기 5 해서 100줄이라고 하면 안 돼. 왜?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같지 않거든. 이럴 때는 1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어. 얘는 일을 하지 않았다라고 대답해야 돼. 따라서 2번, 사람이 물체에 해준 일은 누가 큰가? 당연히 가가 크겠지. 가는 100줄의 일을 한 거고 나는 일을 하지 않은 거니까. 이해되니? 여기서 일은 힘 곱하기 이동거리일 때 여기서의 힘은 바로 수직항력, 즉 사람이 물체를 받쳐주는 그 일을 물어봤네. 그런데 봐봐. 이렇게 질문하는 애가 있을 수 있어. 정말 이 물체를 사람이 받쳐주는 사람이 받쳐주는 수직항력이 20N 맞냐? 얘가 중력이 mg니까 중력이 20N인 건 알겠다. 그런데 정말 수직항력이 20N이 맞냐? 얘 지금 가상황을 보면 위로 올라가고 있다고 나왔으니까 위로 5m 이동했다고 했잖아? 그래서 얘는 20N보다 조금 큰 21N이나 22N, 23N 이런 거 아니냐. 나 상황에서는 중력이 20N이고 수직항력도 20N인 게 이해가 된다. 왜냐면 위아래로 알짜힘이 0 똑같아야 얘가 위아래로 움직이지 않고 오른쪽으로 5m 이동한 게 말이 되니까. 하지만 가상황에서는 수직항력이 20N보다 큰 거 아니냐. 그래야 얘가 위로 이동하는 거 아니냐 라고 질문할 수 있어. 그러면 얘는 만약에 아래로 중력 20N, 위로 수직항력 21N이면 얘는 알짜 힘 어디로 몇 N이니? 그렇지. 위로 1N이야. 위로 1N. 알짜 힘이 1N이야. 그리고 질량은 2kg이야. 따라서 가속도가 생기네. 가속도 2분의 1. 소수로 얘기하면 0.5. 얘는 위로 0.5 정도로 이동한다 라는 뜻이 돼버리는 거야. 위로 0.5의 가속도로 이동한다. 아래로 향하는 중력이 20이고 위로 향하는 수직항력이 21이라면 얘는
위로 가속되는, 위로 0.5만큼 가속되는, 마치 이 박스 밑에서 김 선생님이 막 가속되게 밀어주는 위로 등가속도 운동을 해버리는 상황이 된다는 거지. 근데 문제에서는 등속이라고 했잖아? 일정한 속도로 이동해야 된다고 했으니까 얘는 위로 20, 수직항력도 20, 그래서 중력과 수직항력이 알짜힘이 0이 되는 그 상황이 맞는 거야. 등속 운동이라는 것은 어느 한쪽으로도 힘이 크지 않은 알짜힘이 0인 상황을 얘기하는 거니까 애들이 알짜힘이 0이라고 하면은 무조건 정지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데 알짜힘이 0인데도 움직일 수 있어. 바로 등속도 운동할 수 있는 거지. 등가속이 아니라. 우리 운동의 1법칙, 관성법칙 기억하지? 알짜힘이 0일 때는 상태가 두 가지야. 정지에 있는 물체는 평생 정지하고 움직이는 물체는 평생 움직인다. 등속 직선 운동한다 라고 우리 배웠잖아. 즉 얘는 알짜힘이 0인데 가상황은 알짜힘이 중력 20, 수직항력도 20. 그래서 알짜힘이 0인데 정지한 것이 아니라 등속 직선 운동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지. 괜찮니? 그래서 힘과 이동거리의 방향이 같을 때만 일로 인정한다 라는 걸 기억해 주세요. 자, 그 다음 일과 에너지의 정리라는 걸 배울 텐데 이번 시간에 가장 중요한 공식 하나를 배울 거야. 물체에 우리가 일을 해주면 즉 힘을 줘서 걔를 이동시키면 뭐 이런 뜻이지. 그러면 그 물체가 가지는 에너지를 변화시킬 수 있어. 무슨 에너지를 배울 거냐면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배울 건데 중학교 때는 우리가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라고 말했지만 위치 에너지를 조금 다르게 표현할 거야. 고등학교 와서는 바로 중력 포텐셜 에너지다 라는 말로 표현할 거야. 이게 위치 에너지랑 똑같은 말인데 자, 일단 공식을 알아야 돼. 운동 에너지는 에너지는 보통 대문자 E를 적고 운동은 키네틱이라는 표현을 쓰거든. 키네틱, 운동한다 라는 뜻이야. 그래서 EK라고 해. 이게 귀찮으면 그냥 K 이렇게 적기도 해.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위치 에너지랑 똑같은 뜻으로 포텐셜의 P를 따서 이 에너지 P, 이 P라고 적어. 이게 귀찮으면 그냥 대문자 P라고 적어도 괜찮습니다. 공식을 알아야 돼. 외워. 운동 에너지는 2분의 1 mv제곱, 2분의 1 mv제곱.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는 mgh. 각각이 뭘 뜻하는 줄 알아야 돼. 2분의 1은 그냥 숫자고 m은 뭘까? 옳지. 질량이야, 질량. v는 속력이라고 해도 되고 속도라고 해도 돼. 왜냐면 속력이라고 하면 방향 없는 거고 속도라고 하면은 사실 뭐 방향 플러스나 마이너스의 방향이 있는 건데 어차피 제곱시킬 거거든. 그럼 방향은 오른쪽인지 왼쪽인지 의미가 없어져. 어차피 플러스만 나오잖아, 제곱하면. 따라서 속력이라고 해도 되고 속도라고 해도 아무 상관은 없습니다. 2분의 1 mv제곱. 그 다음 중력 포텐셜 에너지는 질량에다가 G는 뭐지? 중력 가속도 9.8이나 10을 얘기하는 거고 H는 뭐냐? 바로 높이야, 높이. 높이는 땅이 있으면 이쪽으로 이렇게 땅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이 높이를 얘기하는데 한번 대답해 볼게. 자, A라는 애랑 B라는 애랑 지금 위치가 달라. A라는 애는 5m 떨어져 있고 B라는 애는 좀 더 높은 건물 10m에 떨어져 있어. 땅으로부터 10m 떨어져 있어. 그렇다면 A가 위치 에너지가 큰 걸까? B가 위치 에너지가 큰 걸까? 옳지. B가 위치 에너지가 큰 거야. 그런데 얘를 왜 위치 에너지라고 안 하고 어렵게 중력 포텐셜 에너지라고 하냐? 포텐셜이라는 말을 이해해 봐야 돼. 포텐이 무슨 뜻이니? 뭔가 잠재력 이런 뜻이잖아? 즉 중력 포텐셜 에너지의 뜻은 중력에 의해 잠재적인 에너지가 터져버린다라는 뜻이야. 볼게. A라는 애를 탁 두면은 중력에 의해서 얘의 잠재적인 에너지가 터진다. 중력에 의해서 요만큼 5m가 떨어지겠지? 중력이 없으면 안 떨어질 테니까 중력에 의해 5m라는 포텐을 터뜨릴 수 있어. B라는 애는 얘도 가만히 두면 중력을 받을 거고 그 중력에 의해서 이만큼 10m의 포텐을 터뜨릴 수 있어.
자, 누가 더 중력에 의한 포텐을 많이 터뜨리니? 바로 B지. 오케이? 따라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B가 더 크다. 다른 말로 위치 에너지가 B가 더 크다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야. 중력에 의해 포텐을 터뜨린다. 이 뜻이 바로 위치 에너지인 거야. 우리 뒤에 프린트 15번인가 16번에서 배울 텐데 이 세상에는 중력에 의한 포텐을 터뜨리는 거 말고 다른 거 포텐 터뜨릴 때도 있어. 예를 들어 용수철은 띠용띠용 하는 탄성력을 갖고 있잖아. 용수철을 요만큼 당겼을 때랑 용수철을 막 이만큼 확 당겼을 때, 자, 똑같은 물체를 매달아 놨는데 A 상황과 B 상황은 포텐이 달라. 얘가 잠재적인 에너지가 달라. A는 조금만 당겼으니까 얘의 포텐셜 에너지, 다른 말로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좀 작겠지, 상대적으로. 띠용띠용띠용을 요만큼밖에 안 할 테니. 근데 B는 한참 당겼다고. 따라서 B는 얘를 놓는 순간 탄성력에 의한 포텐셜 에너지가 터지는데 A보다 훨씬 더 많이 띠용띠용띠용 하면서 탄성력을 보여주겠지? 따라서 이럴 때는 A와 B의 탄성력 포텐셜 에너지가 다르다. 뭐 이렇게도 얘기할 거야. 오케이? 그러니까 이 포텐셜 에너지라는 건 뭐 중력에 의해서 얘의 잠재적인 에너지가 표현이 되느냐, 탄성력에 의해서 잠재적인 에너지가 표현이 되느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표현할 거기 때문에 이제 고등학교 올라와서는 굳이 위치 에너지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아. 조금 더 고급스럽게 중력에 의해 포텐이 얼마나 터지느냐, 중력 포텐셜 에너지로 표현할 거야. 그런데 얘가 어려운 게 아니라 사실 잘 보면 운동 에너지 볼래? 2분의 1 이하 뭐 상수고, 질량 M은 물체의 고유한 성질, 물체 고유한 특성, 절대 안 변하는 거 아니겠어? 즉, 속력, 속도를 얼마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운동 에너지가 결정되는 거야. 자, 속력을 갖고 있으면 무조건 운동 에너지가 결정되는 거야. 가만히 있는 애는 운동 에너지가 없어. 속도를 갖고 있으면 운동 에너지가 있는 거야. 중력 포텐셜 에너지, 위치 에너지도 마찬가지다. 얘는 누구에 의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결정될까? 질량? 아니지. 질량은 누구나 다 갖고 있는 고유한 성질이고, G는 중력과 속도 9.8, 10으로 일정한데 얘에 의해서 중력 포텐셜 에너지가 결정되지 않지. 누구에 의해서? 옳지. H. 바로 높이에 의해서. 높이가 영어로 이거잖아. 아이고, 이건가? 그래서 높이에 의해서 결정되는 거야. 뭔가 얘가 어느 정도의 높이를 갖고 있다. 그렇다면 얘는 중력 포텐셜 에너지를 갖고 있는 거지. 오케이? 그런데 우리가 포인트가 되는 문장은 바로 이거였어. 우리가 열심히 물체에 일을 해주면 W는 뭐와 뭐를 변화시킨다고?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변화시킨다고. 말을 어렵게 했지만 사실은 그 물체의 속도를 변화시키거나 위치, 높이를 변화시킨다 라고 하면 맞는 거야. 자, 일을 해주면 적어볼게. EK, 운동 에너지를 변화가 델타잖아. 변화. 그 다음에 EP, 위치 에너지도 변화시킨다. 내가 열심히 힘을 주고 이동 거리를 주면, 힘과 똑같은 방향으로 이동한 거리를 주면 걔는 속력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높이를 변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야.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는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따라서 일도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물리량이고, 위치, 운동 에너지도 둘 다 방향성을 포함하고 있지 않은 애니까 방향에 대해서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야. 1단계와 2단계와는 다르지. 1단계는 가속도에 집중하는 단원, 2단계는 힘에 집중하는 단원, 3단계는 일과 에너지, 운동 에너지, 위치 에너지에 집중하는 단원인데 1단계와 2단계에서는 힘과 가속도니까 방향을 꼭 이야기해줘야 하는 방향성이 중요했던 단원이라면 3단계에서는 조금 더 자유로워져. 방향을 생각하지 않아도 돼. 그 다음 아까 일의 단위가 뭐였지? 줄이었지. 그렇다면 그것과 똑같은 운동 에너지의 단위도 줄, 위치 에너지의 단위도 줄이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가 다음 프린트에서는 되게 여러 가지를 배워볼 거야. 뭐 내가 열심히 일을 해주면 그것을 물체에 내가 일을 해줬을 때 걔를 100% 속도만 바꾸는 일을 할 수도 있어.
전혀 이 물체를 밀어서 일을 해줬는데 얘를 높이로는 변화 안 시켜. 얘를 위아래로는 변화 안 시키고 진짜 얘 속도에만 집중해서 100% 속도에 몰빵하는 뭐 그런 운동도 배워볼 거고, 또는 얘 속도는 한 개도 변화 안 시켜. 속도 처음에도 3m/s였는데 나중에도 3m/s야. 내가 일을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속도는 하나도 변화시키지 않고 정확하게 높이만 변화시켜. 얘를 위아래로만 움직인다는 거지. 높이만 변화시키는 일도 우리가 배울 거고, 또는 내가 열심히 일을 해주면 속도도 어느 정도 변화시키고 높이도 어느 정도 변화시키는 이렇게 분산 투자하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겠지. 상황에 따라서 세 가지가 나오겠네. 운동 에너지에만 몰빵하는 상황, 내가 일을 해줬을 때 위치 에너지만 몰빵하는 상황, 또 내가 일을 해줬을 때 운동 에너지와 위치 에너지를 모두 바꾸는 상황, 이런 상황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해볼게요. 고생했어요.